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동서의 시제에 관한 시간입니다. 동서의 시제를 갖다가 제가 설명할 때 두 가지로 나누겠어요. 1편과 2편으로 나누겠는데 1편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진행에 관해서 말할 거고, 그리고 2편에서는 완료형에 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요. 자, 그러면 우리 현정부터 들어가죠. 자, 현정에서는 현재는 뭐지 않습니까? 현재 사실, 현재 동작,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게 현재죠. 그럼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습관도 현재를 나타내죠. 현재 습관도.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아침 8시, 7시 일한다고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 I get up at 7 every morning 이 되겠죠. 그때도 I get up 할 때 현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변의 진이나 속담도 현재를 씁니다. 그래서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 또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속담 본다면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때 현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번, 2번, 3번은 솔직히 중요치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서 만들어질 거죠. 그래서 내신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또 공무원시험이라든지 그럴 때 이걸 만들어냅니다. 현재 승리에서 출제된다면 바로 여기를 출제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봐보죠. 시간, 조건, 부사절 속에서 명사절, 형용사절도 있어요. 근데 부사절 속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응한다. 그러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 쪽에다가는 미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사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사절?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요, 이번 기회에 명사절이 어떻게 되고 형용사절은 어떻게 되고 부사절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규명하고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사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한 드물어요. 드무니까 자, 이번 기회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버리죠. 자, 명사절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로 돼 있으면 clause, 절 아닙니까? 그 절이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문장 속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때, 주어 역할을 한다든지 보호 역할을 한다든지 목적어 역할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역할을 했을 때 그때를 보고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얘기해보죠. 그러면 이건 내가 이문을 적어놨는데 That he loves her is true. 그러면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주어죠. 전체가. 그것은 is 동사입니다. true, 사실이다. 그때 요 that he loves her라는 절이 이 문장 속에서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절이죠.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죠. The truth, 그 진실은 is that he knows the secret. 이게 됐습니다. 이게 주어죠. 그 진실은 때 주어고, 그 다음에 is가 동사고 that이 보어로 쓰였습니다. that이 보어로 쓰였으니까 보어로 쓰이면 명사절이죠. 이렇게요. 또 하나, 목적으로 쓸 때도 명사절이 됩니다. You should realize that time is money. 그때 여기서는 이제 단어가 realize라는 단어가 깨닫다, 또 실감나다. 그때 그 쓰는 거 아닙니까? 깨닫는다 할 때. 그러면 you should realize, 너는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어, 조동사, 본동사죠. 동사. 뭐뭘 깨닫냐면 시간이 돈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대절이 realize 목적으로 쓰였죠.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절이죠. 이 명사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면 명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절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럼 이제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형용사는 뭡니까? 어떤 단어가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 형용사입니까?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보죠.
This is the book which I bought. 이것은 내가 샀던 책이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로 돼 있죠. 여기요. 관계대명사로 돼 있고 여기 선행사입니까? 그러면 요 다음 처리 관계대명사로 이끌린 절이 북을 꾸며줬습니다. 꾸며줬으니까 형용사인데 주동사가 있으니까 절 아닙니까? 형용사 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뺀 나머지는 다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자, 명사절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빼죠. 그 다음에 꾸며주는 거 이거 빼죠. 네 가지 빼면 다 부사절입니다. 이 부사절은 부사절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못마기 때문에 못만다 하든지 그리고 그럼 못마기 때문에 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 부사절. 또 양보를 나타내는 건 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는 젊었을지라도 경험이 많다는 거. 그 일지라도 또 결과부사절은 so that 문장 있지 않습니까? so that면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그러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 그럼 매우 피곤해서 그럴 수가 없다 그런 거.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 또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where란 단어 where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where가 요 where란 단어가 요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의문부사 어디에 할 때 또 관계부사 그것밖에 모르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뜻이 있는 곳에 할 때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부사절은 뭐뭐 했을 때 그럼 내가 그가 왔을 때 나는 뭐뭐 했다는 그런 거. 그 뭐뭐 했을 때 또 뭐뭐 하자마자 또 뭐만 후 뭐뭐하기 전 이런 것들이 다 시간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조건부사절은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한다면 붙는 거 있습니까? 그럼 조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조건부사절. 이렇게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간과 조건부사절 쪽에서는 다른 것 말고 저 명사절 말고 형용사절 말고 또 다른 부사절 말고 시간부사절과 조건부사절 쪽에서는 미령을 쓰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미령은 못 써요. 미령은 못 쓰고 미령 대신에 현재형을 쓴다는 겁니다. 현재형. 현재형을 써가지고 미를 대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 조건 부사 쪽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 쪽에서는 현재가 미를 대용한다. 바로 그거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I will live here. 나는 여기를 떠나겠어. When he comes back.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뭐뭐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가 돌아왔을 때. 돌아온 건 앞으로 돌아오겠죠. 미리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미래에 돌아오겠지만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절 쪽이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come을 쓴다는 거죠. 그죠? will come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가 미래에 돌아오겠지만 현재를 쓴다. 왜냐면 시간 부사절 쪽이 되니까. 자, 밑에도 한번 보죠. I stay at home. 나는 집에 머물겠다. 뭐만 한다면 역시 조건이죠.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오면 내일 와요. 그러지만은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 속이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가 미래를 대응한다.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 쪽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응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죠. 요 문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과 2번은 오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고쳐달라는 거고 3번은 이 가로 속에 있는 단어의 형태를 갖다 적절한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이 밑에 문제 한번 보죠. 문제 1번 보죠.
I'll go there. 난 거기 가겠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죠. The vacation will begin.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거기에 가겠다. 방학이 시작되는 건 언제 시작됩니까? 앞으로는 시작되자마자 그러겠죠. 앞으로 시작되겠죠. 그래서 미를 쓰는 모양인데 이게 시간부사절 아닙니까? 이거 시간 접수 나왔으니까 시간부사절 속이니까 현재가 미를 대용해야 됩니다. 그냥 will begin 미를 쓰면 안 되고 이따가 현재를 써야 되니까 begin은 쓰는데 begin만 쓰면 안 되죠. 이게 현재 이제 3인칭 단수 현재에 s 붙여야 되니까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will begin을 없애고 begins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begins를 써야 된다. 그래서 as soon as the vacation begins 이래 되겠죠. 물론 방학이 시작되면 미래 시작돼요. 그러나 시간 부사절이 되니까 현재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ll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이라는 것은 소풍 간다고 말합니까? 그때 on이란 전치사는 내가 전치사편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종합 정리를 해주죠. 근데 나는 피크닉 가겠다. 소풍 가겠다. 뭐만 한다면 if it will be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날씨가 좋은 건 내일 좋아지는 겁니다. 내일 좋아진 거니까 will be를 쓰는 모양인데 뭡니까? 조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if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건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일 좋아지겠지만은 좋지만은 현재를 써야 되죠. 시간 조건부사 쪽에서 현재가 미를 대응하는 거니까 will be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써야 되니까 it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it is fine tomorrow 이게 되겠죠. will be는 안 되죠. 현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3번은요 좀 까다로울 거예요. 이 문제가 I don't know if it 보고 rain의 적절한 영어를 써달라 하고 tomorrow 그게 말은 내용이 그렇겠죠. 나는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어쩔 것인지를 모른다. but if니까 그러나 만약 비가 온다면 나는 I will not go there.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요 if와 여기 나온 if와 여기 나온 if는 전혀 다른 if죠. 요것도 만약문 만담에 끌고 그렇게 되는데 한번 이걸 지우고 한번 한번 해보죠. if에 대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if란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if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if라는 단어가 첫째는 if는요. 첫째 하나는 만약 뭐뭐 한다면 또 두 번째가 even if입니다. even if라는 단어가 이 접속사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게 되지 않습니까? 일지라도 이렇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even if인데 even if에서 even이 줄어드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만약 뭐뭐 한다면 또는 그 다음에 even if 의미가 있고 그러면 세 번째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whether 의미가 있습니다. whether 인지했든지 whether 의미가 있어요. 인지했든지 하면서 그래서 whether 인지 어쩐지 이런 의미를 띄울 때 있습니다. 요게 명사절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if가 1번, 2번 만약 못 만나면 비록 뭐일지라도 이렇게 되면서 이건 부사절이 되는 거고 이거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I don't know if it will rain tomorrow인데 그럼 이 문장에서 봅시다. 나는 모른다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어쩔 것인지를 하니까 웨더를 띄우죠, 웨더. 웨더를 여기다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노후의 목적어죠, 이렇게. 노후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노후의 목적으로 쓰였으면, 목적으로 쓰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명사절이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간 조건 부사절 쪽에서는 현재가 미를 대용어지만은, 명사절 쪽에서는 대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용하지 않으니까, 현재면 현재, 미래는 미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건 비가 올 것인지 어쩔 것인지 모른다니까 will rain을 써야죠. will rain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will rain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will rain 이건 I don't know if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비가 온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할 때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별도의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이 부여절이, 여기 나와 있는 절이 문장 속에서 주어로 쓰이고 보어로 쓰이고 목적으로 쓰이지도 않았죠. 또 앞에 있는 어떤 문장을,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명사절, 형사절이 아닙니다. 그럼 부사절이죠. 부사절 속에서 뭐만 한다면 하니까 조건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 쪽에서 현재가 미를 대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현재를 써야 되겠죠. 내일 비가 오겠지만 현재에서 rains가 되면 rains 이렇게 rains 이렇게 되어 있죠. if it rains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죠. 요 if는 뭐 인제든지 세 번째면 뭐 인제든지란 말을 쓰는 if고 그리고 요 밑에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부사절을 나타내주는 i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용을 해야 되고 이건 대용하지 못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현재에서 중요할 점은 요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시간 조건이고 이게 중요하죠. 시간 조건 부사절 쪽에서 현재가 미를 대응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가 되고 그런 거죠. 다음, 과거형에 대해서 이제 볼 차례입니다. 과거형에 대한 설명인데, 과거형은 현재형과 마찬가지로 현재형은 현재 사실, 현재 동작, 현재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형을 썼지 않습니까?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사실, 과거의 동작,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과거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고, 문제는 바로 여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예문 한번 보죠. He said, 그가 말하기를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은 broke out in 1789. 그러니까 1789년에 발발했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진짜 해석하기 위해서 단어를 한번 보죠. 단어를. 여기다 내가 써놨습니다만 revolution을 쓰면 혁명, 또 회전, 지구의 공전 같은 걸 얘기할 때 회전. 여기서 혁명과 또 회전이란 말이 있고 거기서 R자를 빼버리면 evolution은 진화론을 할 때 진화란 말이 됩니다. 또 이게 breakout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breakout, 일어나다. 사건이나 화재 사건 같은 거 뭐 그런 게 일어나다 그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break out, take place, happen, occur.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럼 일어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되죠. 프랑스 혁명은 일어났다. 1789년이 발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커머를 짓고 코테이션 마크 했지 않습니까? 이건 직접법이죠. 그래서 요 두 문장은 이 앞에 주절이죠. 주절과 요 뒤에 딸리는 문장은 이 커머로서 거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요. 거리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가 세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합법으로 바꾸면 이 커머 대신에 that를 씁니다. 이렇게요. that를 쓰다 보면 두 문장이 앞문장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되죠. 연결될 때 그러면 이 세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기가 과거면, 그러면 시제법칙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절의 동사가 과거가 되면 뒤에 건 한 시제씩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said, 과거를 썼으니까 이 과거는 이건 과거 완료를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ad broken out을 써야 될 건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제법칙을 떠나서 언제나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broke out을 그대로 쓰죠. broke out.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시제법칙을 벗어나서 언제나 과거형을 고집한다. 그런 속성을 좀 특별한 말로 좀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쓴 책들을,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책들에서 나는 역사적 과거란 말을 붙였습니다.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적 과거라고 하면 더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겁니다. 역사적 과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하여튼 시제법칙 정리받지 않고 과거를 유지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밑에 문제. 요 문제는 분명히 틀린 문장이죠. 고쳐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부분을 고쳐라. The teacher said, 선생은 말했다는 거죠. That Columbus had discovered America in 1492. 컬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 사이에 선생님께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컬럼버스가 발견했던 것은 1492년이니까 약 600년 정도 차이가 되겠죠. 그렇게 500~600년의 전에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과거를 썼으니까 이거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은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요. 컬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형을 유지시켜야 되죠. 과거형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이게 헤드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만 써야 되니까 discovered만 써야 되니까 이건 좀 미안하지만 사라져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discovered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역사적 과거에 대한 문제. 그래서 과거형에서 출제된 것은 역사적 과거에 대한 출제가 일반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C반에 미래형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미래형도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꼭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형은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죠. 그런데 원래 미래형은 영식영어에 따르면 그 변화가 뭐뭐일 것이다. 평소보는 I shall, you will, he will을 씁니다. 또 뭐뭐일 것인가 라는 의문으로 말한다면 shall I, shall you, will, he'll 씁니다. 이거 영식영어 계통이에요. 그런데 미신형으로 들어가면 또 귀찮게 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다 will을 써버리자. will을 써버리자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미래는 그냥 will을 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내일 눈이 올 것이라면 it will snow tomorrow. 물론 it는 이제 날씨를 나타내주는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내일 눈이 올 것이다 할 때도 will을 쓰지 않습니까? 단순 미래니까. 그 다음에 I hope you will succeed.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그때도 will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뭐일 것이다 하니까. 그래서 단순 미래는 will만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필요 없어요. will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의지 미래. 의지 미래는 또 평서문의 의지 미래는 I will, you shall, he shall 1인칭, 2인칭, 3인칭일 때 그때 누구의 의지를 나타내냐면 I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말하는 거 있고 이것도 내가 말하고 이것도 내가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I will은 내가 뭐뭐 하겠다. You shall은 나는 너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시키겠다는 거죠. 또 he shall은 나는 그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시키겠다. 이게 의지밀입니다. 그런데 막상 쓰일 때는 요것 정도만 쓰입니다. 그래서 요건 문형에서 거의 안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그럼 뭐 고체 같은 데서 좀 약간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평서문에서 I will은
I will이 의지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래서 I will 해서 I will do my best.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do 소유격 best. 또 try를 쓰기도 좋죠. try, T-R-Y 있잖지만 try one's best. 그건 최선을 다한다는 거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 의지죠. 의지밀이야. 이거 I will. 그 다음에 의문문은 겁니다. 다 이건 누의지라고 그래. 듣는 사람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shall I? 내가 뭐뭐 할까요? 그 상대방 뭐 묻는 거죠. 또 will you? 당신은 뭐뭐 하시겠습니까? shall I? 그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만들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다지만은 여기서 이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3인칭액은. 그리고 1인칭과 2인칭 요거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래서 shall I 하면 내가 뭐뭐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이 왔죠.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를 내가 받을까? 그러면 shall I answer the phone? 그래 되죠. 물론 이제 can I, may I, might I, could I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shall I가 있다는 거죠. 뭐 말까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shall I가 되죠. 그 다음에 shall we는 이 복수형에서 이제 shall we면 우리가 뭐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가 비슷하게 되냐면요. 넷즈와 비슷하게 됩니다. 넷즈. 뭐뭐 합시다. 요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넷즈와. 물론 넷즈보다는 더 공손한 말씨가 되죠. 그래서 밖으로 나갈까요? 그러면 shall we go out? 나갈까요? shall we go out? 나갈까요? 이 되죠. 뭐뭐 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는 where shall we meet? Where shall we meet? 하면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하면 when shall we meet? 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래서 1인칭에서는 shall I와 shall we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인칭에서는 will you? 뭐 마시겠습니까? 의지밀에 will you? 뭐 마시겠습니까? 많이 쓰는 거죠. Will you help me?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밀에서는 요 네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I will, 내가 뭐뭐 하겠다. shall I, 내가 뭐뭐 할까요? 또 shall we, 우리가 뭐뭐 할까요? 또 will you, 당신은 뭐뭐 하시겠습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단수밀을 더 will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밀에, 단수밀 의지밀에 해서 복잡한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지만은 그런 거 소용없고 이 네 가지. 이건 I will, shall I, shall you, shall I, shall we, will you, 또 그 다음에 또 단수민이나 will을 쓴다. 그래 보면 됩니다. 다음 진행형, B번 진행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진행형 모양은 다 알겠죠. 비동사 플러스 ing 쓴다. 그 ing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분사다. 나중에 동명사와 현재분사에 대해서 또 내가 그 분사, 그 준동사 편에서 내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ing 쓰면 현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비동사, 이 비동사에 따라서 비동사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 완료 진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진행이라면 얘가 비동사가 현재 때 얘기죠. 현재니까 비동사 현재는 뭡니까? am, are, is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ing 붙이면 되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이러면 현재 진행이 되죠. 또 과거 진행형은 이게 과거가 되면 됩니다. 비동사가. 비동사 과거는 두 개 있잖아요. was와 were. 있지 않습니까? 그게 was. 또는 were. 그리고 ing 쓰면 되겠죠. 그리고 미래 진행은요. 이게 미래가 되려면 will be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미래 will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진행 will 써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will be, ing. ing 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will be, ing. 이게 되죠. 완료 진행은 B가 완료가 되면 되죠. 완료는 뭡니까?
have 플러스 pp죠. 완료. have 플러스 pp. 하여튼 완료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사 시제 2편에서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비동사, 이가 완료가 되면 have 플러스 pp니까 have been이 되겠죠. have been ing. 그래서 완료 진행은 have been ing. 물론 이제 have been, 이게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라면, 그런다면 has가 되겠죠. has been. 그리고 이제 과거 완료 진행 같으면 had가 될 겁니다. had been ing가 되겠죠. 그래서 have been ing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 진행은 한 순간적인 동작 진행입니다. 몇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이래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쭉 계속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하려면 완료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건 한순간이죠. 몇월 며칠 몇 초에 뭘 했다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또 하여튼 순간적인 동작 진행이니까 이해를 한번 보죠. 여기서 take의 적절형을 써라 그런 겁니다. You can't see him now. 당신은 그를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 목욕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목욕하고 있다는 건 진행을 써야 될 겁니까? 근데 진행을 갖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ing만 쓰면 진행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 take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is taking을 써야 될 겁니다. is taking. 이렇게 is taking을 써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he's taking a bath. 이렇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문장 보죠. while은 못 많은 동안, 또 못 많은 반면에 두 가지 말이 있죠. 그건. 그래서 못 많은 동안, 못 많은 반면에. 못 많은 동안이죠. 내가 내 시계를 찾고 있는 동안에 I found, 나는 찾았다. 이 낡은 wallet, 지갑을 찾았다. 그러면 시계를 찾고 있는 동안이었으면 옛날이었겠죠. 그 과거를 쓰고 과거 진행을 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was와 looking 써야겠죠. was looking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순간적인 하나의 그 동작 진행을 나타낸 게 바로 그 진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은요, 순간적인 동작 진행이니까 지금 뭐뭐 하고 있다 할 때만 쓰는 거니까 막상 우리가 회화 생활할 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지만은 막상 회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진행이 가까운 미래를 대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맥락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I'll go to Busan tomorrow. 나는 내일 부산에 가겠다면 의지밀이죠. 그랬었는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가까운 미래니까 be going to 쓰면 이렇게. 그래서 I'm going to Busan tomorrow. 난 내일 부산에 갈 작정이야, 갈 것이야.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운 말씨가 되는 겁니다. 또 밑에 것도 한번 보죠. When will you leave for America? 너는 리프로 뭘 향해서 떠난다는 거니까 너는 언제 미국으로 향해서 떠날 것이니 이 말입니다. 이때 의지밀이죠. 의류인가.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진행을 씁니다. 그래서 when are you leaving for America? 언제 너 미국으로 떠날 작정이야?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요용법 때문에 가까운 미래를 대응하는 요용법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e going to 많이 봤죠. 그래서 뭐뭐할 것 예정이다. 반드시 뭐뭐일 것이다. 이건 일기예보 볼 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반드시 뭐뭐일 것이다. 근데 그 말고 이제 또 막 뭐뭐 하려 하다 그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 쓰여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be going to 뭐뭐할 작정이다. 그래서 I'm going to attend the meeting tomorrow. 나는 내일 그 회합에 참석할 작정이야. be going to를 썼죠. 뭐뭐할 작정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be going to가 너무나 많이 쓰이다 보니까 사투리 발음이 생겼죠.
이렇게 gonn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e going to be gonna. 그리고 또 I'm gonna attend 되죠. I'm gonna attend the meeting tomorrow.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작문할 때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사투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be going to 써야 되겠죠. 또 이걸 갖다가 will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will. 뭔 말 것이다 해서 I will 하겠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I will attend the meeting tomorrow. 써도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진행의사 할 점이죠. 진행은 전체 모양, 기본적 모양, 수관이 동작 진행이라는 거. 또 진행은 가까운 미래를 대응한다. 요게 맥락한 거라고 그랬죠. 회화에서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1편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진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편 가면 2편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죠. 완료형에 대한 거. 완료형이 철저히 파헤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완료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으십시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